안녕하세요. 분석 유튜버 테스입니다. 이번에 분석해볼 내용은 신이라고 불린 최강의 종족이죠. 루나리아족에 대한 모든 것을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분석은 지극히 주관적인 생각이므로 실제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킹의 종족인 루나리아족은 과거 레드라인 위에 살며 신이라고 불려졌습니다. 그들의 특징은 바로 한다는 것인데 킹의 모습을 보면 항상 등에서 불이 타오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자연계의 온갖 환경에서 생존할 수 있지만 킹을 제외하곤 모두 절멸한 비운의 종족으로서 유일한 생존자라고 합니다. 이에 궁금증을 느낀 상디가 그런 놈들이 왜 절멸하지? 라고 물어보지만 퀸은 역사에 물어보라고 합니다. 여기까지가 루나리아 종족에 대해서 풀린 정보인데 이 정보들을 통해 루나리아 종족을 추측해보면 현재 레드라인 위에는 마리조아가 있고 마리조아에는 과거 800년 전 세계 정부를 세운 최초의 이시민들의 후손인 천룡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즉 루나리아족은 800년 전에 대부분 절멸했음을 추측할 수 있죠. 그렇다면 이 신이라 불리는 루나리아족이 갑자기 등장한 새로운 떡밥일까요? 아닙니다. 원피스의 모든 내용을 훑어보던 중 루나리아족과 관련된 가장 신빙성 있어 보이는 내용을 발견했는데 하늘섬 스토리 중 에넬이 언급한 대사로서 내가 태어난 하늘섬에서 신이란 존재는 그곳에 존재하는 자들을 일컫는다 라고 합니다. 여기서 그곳은 끝없는 대지라는 뜻의 페어리바스라고 불린다 라고 하며 그곳에는 그야말로 끝없이 이어져 있는 대지가 펼쳐져 있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선 자신의 유일한 천적 루피한테 패배한 에넬은 방주 맥심을 타고 밤하늘에 눈이 부시도록 빛나는 저 신의 세계 페어리바스로 날아갑니다. 이 오피셜을 통해서 에넬이 태어난 하늘섬의 이름이 달의 도시에 있던 비르카와 같았기 때문에 달에서 이주한 문명이 하늘섬 비르카에 정착했을 것이다 라고 주장했던 것이 일반적인 가설이었죠. 뭐 여기까지는 원피스를 자주 보시는 분들이라면 알고 있을 당연한 상식이었을 겁니다. 지금까지는 말이죠. 저는 루나리아족의 등장으로 이 가설은 수정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 이유를 하나씩 살펴보자면 현재 신의 종족인 루나리아족의 정보가 풀림으로 인해 에넬의 발언들을 다시 한번 하나씩 살펴보면 페어리바스는 끝없는 대지라는 뜻이고 그야말로 끝없이 이어져 있는 대지가 펼쳐져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특징은 행성을 양분하며 루나리아족이 살고 있던 레드라인의 특징으로도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다는 것은 에넬이 태어났던 하늘섬 비르카에서 신이란 존재는 그곳에 존재하는 자들을 일컫는 말이므로 자원 부족으로 이주해온 달의 민족이 아직도 달에 존재가 있다고 믿는다는 것은 상당히 모순되어 보인다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즉 달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하늘섬 비르카의 선조들은 달을 페어리바스로 부르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추측할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루나리아족이 풀리면서 신들이 존재하는 페어리바스의 위치를 달이 아닌 레드라인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째서 에넬은 달을 페어리바스로 생각했던 것일까요? 우선 하늘섬과 청해는 상당히 오랜 시간 단절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데 하이웨스트라는 길을 통해서 청해와 하늘섬이 연결되어 있긴 하지만 거의 교류가 없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고무조차 알지 못하는 것으로 봤을 때 청해와 하늘섬은 거의 단절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에넬이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대한 땅덩어리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데 끝없이 대지가 이어져 있으며 하늘보다 높고 흙은 흙의 사람은 사람의 신에게는 신의 각각 돌아가야 할 장소가 정해져 있다는 에넬의 계층적인 사고방식과 눈앞을 가로막는 것 따위가 하늘에 있어서는 안되지와 같은 오만한 사고방식들을 종합해보면 에넬의 입장에서 이 모든 조건을 만족시키는 장소로 하늘보다 높으며 까마득한 위에서 눈부시게 빛나는 밤하늘의 달을 끝없이 이어진 대지라는 페어리바스로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죠. 즉 신에 대한 전설을 자기중심적 사고방식으로 해석한 에넬의 착각이었던 셈입니다. 그렇게 실제로 달에 도착하여 신들의 유산 비르카의 문명을 발견하기도 하지만 그곳에 신들은 존재하지 않았죠. 그리고 달의 민족이 이미 푸른별로 이주하여 정착한 곳이 하늘섬이 아닌 레드라인 위였다는 것을 뒷받침할 근거로서 섬 구름은 식물을 키우긴 하지만 낳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하늘섬 사람들은 대지를 차지하기 위해 샨도라와 400년간 전쟁을 했던 것이죠. 하늘에서 살아가는 자들에게 있어 바스는 동경 그 자체였습니다. 이렇게 흙을 동경하는 달의 민족 후손들이 하늘섬에 정착했을 리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달의 민족은 달에서 레드라인으로 이주했고 그 후 각각 하늘섬과 샨도라 등으로 퍼져나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레드라인 위에서 신이라고 불리는 루나리아족은 달에서 인공지능 로봇까지 만들던 고도의 기술력과 온갖 자연 환경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사기적인 체질을 바탕으로 사람들에게 신이라고 불려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는 청해의 기술과는 다른 특별한 기술력이 있었는데 그건 바로 다이얼입니다. 다이얼은 보통 생활에 접목하여 유용하게 사용되지만 무기나 사용 방식에 따라서 전투용으로 사용하면 큰 힘을 발휘할 수 있게 됩니다. 고대의 무기로 사용된 다이얼을 찾아보면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존재하는데 그중 하나가 리젝트 다이얼입니다. 리젝트 다이얼은 충격을 흡수하여 상대방에게 방출하는데 현재 쓰이는 임팩트 다이얼의 10배에 달하는 충격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리젝트 다이얼은 그만큼 사용자에게 엄청난 리스크로 작용하여 사용자의 목숨마저 위태롭게 만들기 때문에 거의 쓰이질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고대에 전멸됐다고 알려진 제트 다이얼도 있는데 신관 중 한 명이 제트 다이얼을 몸에 부착하여 전투에 활용함으로써 공격의 가속도를 높이는 용도로 사용합니다. 이처럼 고대에 사용되었던 하늘섬의 다이얼 기술은 루나리아족 또한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는데 저는 킹이 입고 있는 옷이 고대 다이얼 기술을 적용시킨 슈트가 아닌가 추측하고 있습니다. 우선 킹의 전투 방식을 보자면 순간적으로 앞으로 튀어나가거나 머리에 달린 볕을 흉측하게 잡아당긴 후 뭔가를 발사하거나 몸을 건드렸더니 자폭에 가까운 폭발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등에 불을 켜면 큰 공격을 받아도 입고 있는 옷조차 멀쩡하게 유지될 정도로 방어력이 상승합니다. 그러나 불이 꺼진 상태에서는 방어력은 떨어지지만 스피드가 증가합니다. 이런 전투 방식을 보자면 순간적으로 속도를 높이는 제트 다이얼의 효과로 볼 수 있으며 불과 함께 사용할 수 없는 이유는 등 쪽에 제트 다이얼이 달려있는 게 아닌가 추측되며 찔렸더니 자폭 같은 폭발이 일어나는 것은 플레버 다이얼이 눌려지며 그곳에 들어있던 가스와 킹의 불이 만나 거대한 폭발을 일으켰을 것이라 추측됩니다. 그리고 킹의 마지막 비장의 무기로서 리젝트 다이얼을 사용할 것으로 추측되는데 루나리아족처럼 방어력이 높지 않은 체질이라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는 다이얼로서 큰 데미지를 입은 킹이 마지막에 사용하지 않을까 추측됩니다. 만약 킹의 전투 방식이 고대 루나리아족의 전투 방식이라면 압도적인 과학력과 사기적인 체질로 인해 사람들에게는 신으로 추앙받을 만했다고 보여집니다. 이번 루나리아족 분석과 킹의 전투 방식에 대한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렇게 역사에 대한 떡밥이 하나씩 풀릴 때마다 퍼즐이 맞춰지는 느낌이라 점점 흥미진진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상 소쿨한 분석 유튜버 테스였습니다.